없어? 넌 아직도야? 갑시다. 문제부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일단 별 스티커가 하나씩 붙어있는 카드가 두 장 있고 나머지는 붙어있지 않아. 그거 안 보고 뽑겠다는 얘기야. 몇 장? 두 장. 뽑으면 무조건 그 뽑은 카드에는 별을 한 장씩 더 붙이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 시행을 몇 번 한다는 얘기야? 두 번 한다는 얘기인 거고. 그럼 두 번 했을 때 맨 마지막에 결과물이 별 스티커가 3개짜리가 붙은 게 반드시 하나는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마 그 얘기일 것 같아요. 이해 갔죠? 자, 이거는 시행을 몇 번 하는 거야? 두 번 하는 거야. 얘들아, 확률 문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경우의 수로 풀 것이냐 확률로 풀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 구분하는 방법을 내가 매번 얘기하는 건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경우의 수 풀 때가 쉬울 게 있고 확률로 풀 때가 쉬울 때가 있거든. 확률로 풀어야 하는 경우가 언제죠? 어떨 때는 확률로 풀어야 돼? 그렇지. 시행 횟수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상일 때. 시행 횟수가 한 번이면 앞선 시행을 하고 났을 때 세컨 시행을 할 때 상황이 바뀌지, 아니, 시행을 한 번만 하면 결과물이 어떤 게 나와도 상황이 바뀐다? 안 바뀐다? 이게 상황이랑 상관이 없는데 시행을 두 번 하는 거고 연속적으로 할 때는 앞선 시행의 결과에 따라서 뒷시행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요. 그럼 경우의 수가 어차피 그걸 다 나눠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확률로 푸는 거야.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독립시행의 환경은 변하지 않기는 하지만 어쨌든 독립시행도 시행을 여러 번 하는 거잖아. 이럴 때는 무조건 확률로 푸는 게 더 좋아요. 뭐 100%나 말하진 않지만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도 시행을 두 번 하는 거기 때문에 확률로 구하는 게 좋다는 얘기야. 대신 상황적으로 다르죠.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결과물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니? 세 가지가 있어요. 처음에 뽑는 게 뭐야? 별과 별. 별이 들어간 스티커 두 개를 뽑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별 하나와 아무것도 없는 거 뽑을 수 있고,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거 두 개를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이해갔어요? 상황은 이 세 가지밖에 없잖아. 시행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직접 나눠 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얘는 불가능해. 만약 처음에 얘를 뽑게 되면은 별 스티커가 이제 붙어 있는 게 4장인데 다 한 개씩 붙어 있잖아. 어떤 걸 뽑아내도 스티커 3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 그래서 이 두 가지 상황만 우리가 이용하면 될 것 같다. 됐죠? 그럼 먼저 한번 해볼게. 확률을 먼저 구합시다. 첫 번째 시행에서 별 스티커 두 개를 뽑아내는 이거 그대로 뽑아내는 얘기죠. 경우의 수가 얼마 돼? 5C. 5개 중에 2개 뽑을 건데 어떤 거 뽑아야 돼? 별 스티커 2개 중에서 2개만 뽑아야 되니까 2C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행에서 이렇게 뽑힐 확률은 이겁니다. 별거 없죠? 괜찮아? 6분의 2요? 6은 뭐지? 5분의 2? 그럼 하나 뽑을 때지. 5분의 1은 5개 중에 하나 뽑을 거고 2개 중에 하나 뽑혀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럼 5분의 1은 한 개 뽑을 때라고. 우리가 문제 2개 뽑는다고 했잖아. 2개. 그러니까 5C, 5개 중에 2개 뽑을 건데 그 2개가 얘네들 중에 2개를 뽑아내야 되는 거니까 2C가 되는 거죠. 5분의 1 처음 뽑는 건 한 개, 한 개. 자, 됐죠? 그럼 두 번째. 얘는. 세컨은. 지금 이제 상황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나 이상 뽑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 이상. 그럼 이제 이 상황을 나눠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거 이제 별 스티커가 2장짜리가 2개가 있는데 2개 다 뽑아도 되고 한 장만 뽑아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장만 뽑을 때랑 2장만 뽑을 때를 나눠서 풀 수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5개 중에서 2개를 뽑을 건데 5개 중에서 별이 없는 3개를 뽑아내는 확률을 1에서 뺀다면 이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별 스티커 2장 중에 하나를 적어도 하나 뽑아내는 확률이 되겠죠. 이해가? 혹시 이상한데요? 그래. 30. 그러면은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7 나와요. 그래서 이 확률이 얼마다? 일부러 그냥 계산 내가 한 겁니다. 이렇게 곱해버리면 되겠죠. 당연히 곱하는 거 맞죠? 있다라니까. 끝. 자, 얘는
첫 번째, 별과 별이 없는 거 하나씩 뽑아내래. 그럼 얼마 되겠어? 5C2분의 별이 있는 2C1 곱하기 별이 없는 3C1 하나 뽑아내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누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는 별이 두 개고 하나는 또 다른 별 하나가 추가가 돼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다음번에 세컨 시행에서 조심할 건 뭐냐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면 얘를 무조건 뽑아야 돼요. 나머지는 아무거나 뽑아도 돼요. 그래서 이걸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된다? 5C2분의 1C1 곱하기 4C. 여기가 맞니? 이렇게 되면 되겠죠. 끝난 겁니다. 이 두 다 오면 돼요. 끝이에요? 이거 별다른 내용은 없어요. 시행이 두 번밖에 안 되고 상황이 한 번에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케이스 분류 너희들 먼저 생각을 하면 순차적으로 풀 수 있지 않을까요?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56번. 이건 별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냥 하자. 56번 먼저 볼게요. 얘는 어떻게 돼야 돼? 1부터 9까지 적혀있는 공이 있고요.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수는 A, B, C다 라고 했어요. A, B, C가 같은 수가 될 수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세 수의 합이 홀수고 저걸 곱했을 때는 또 3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됐죠? 가주권과 나주권 누굴 좀 더 중심적으로 봐야 될까? 누구를 우선적으로 봐야 될까? 누구를 우선으로 봐야 될까?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나를 조건으로 하면 얘를 우선적으로 하면 상황이 조금 너무 많아. 뭐 어떻게? 3의 배수가 3, 6, 9가 있어서 3을 반드시 뽑을 때 6을 반드시 뽑을 때 9를 반드시 뽑을 때 문제가 왜 근데?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두 개가 중복될 때 한 개밖에 없을 때 세 개 있을 때 이렇게 따지면 너무 많다고요. 한 개만 뽑을 때 세 가지, 두 개 뽑을 때 두 개가 뽑힐 때도 세 가지, 세 개가 뽑힐 때 한 가지, 7가지로 나눠야 되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가족권을 하자는 얘기죠. 왜? 세 수의 합이 홀수가 되는 경우는 세 수 모두 다 홀일 때. 근데 세 수의 합이 홀이 아니라 뭐가 될 수 있어? 홀수가 몇 개? 두 개. 짝수가 한 개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안해. 잘못했다. 짝수가 두 개죠? 짝수가 두 개고 홀수가 하나일 때가 있을 거예요. 다만 이거 좀 조심할 게 있어. 순서가 바뀔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고려할 상황이 아니야. 홀수를 아무거나 무작위로 내가 뽑아놓고 짝수를 아무거나 무작위로 뽑히면 이 순서는 자기가 알아서 크기 순서대로 정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 홀수를 하나 뽑는데 얘가 가장 작을 때, 중간에 올 때, 가장 클 때를 나눠서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괜찮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홀수 3개, 홀수 하나, 짝수 2개 이 두 가지 상황으로만 나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 맞춰서 얘를 뽑으면 되겠죠? 홀수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 5개가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중에서 애들아 이건 확률 문제잖아. 시행을 몇 번 하는 거야? 한 번에 3개 꺼내는 거잖아. 시행 몇 번이야? 한 번인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뭘로 푸는 게 좋아? 경우에서 푸는 게 좋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전체 경우수는 얼마야? 이거죠? 끝. 이거 전체 경우수 보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할게요. 홀을 뽑을 건데 모두가 홀수를 뽑는 건데 3의 배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하는 뭐야? 3과 9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뽑으라는 얘기인 거죠. 어떻게 할래? 5C3이잖아 경우에서는 원래 전체가. 여기서 3과 9 중에 하나를 뽑을 때 둘 다 뽑을 때 하는 것보다는 전체 중에서 뭘 빼는 게 좋아? 3, 9를 뽑지 않는 상황을 하는 게 낫겠죠. 그게 얼마야? 3, 7, 3 한 가지밖에 없잖아. 그럼 10 빼기 1에서 9가 되는 것 같은데 그죠? 끝. 그쵸? 더 조심할 거 있어? 없어요? 끝났어요. 자, 이제 홀짝짝을 뽑을 거야. 근데 이건 조심해야 돼. 3의 배수를 꼭 하나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6건으로 할까요? 왜냐면,
3의 배수 본다는 게 홀수가 3의 배수고 얘네들은 3의 배수가 아닐 수도 있고 얘가 3의 배수고 얘가 아닐 수도 있고 모두 다 3의 배수도 있고 이게 다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럼 어떤 게 좋겠어? 6건이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홀수 하나랑 짝수 두 개를 뽑아내는 경우에는 5C1과 짝수가 4개라서 4C2의 곱이 홀수 하나와 짝수 두 개를 뽑아내는 경우인 건데 여기서 6건을 빼자고. 뭐? 3의 배수가 아닌 거. 그럼 홀수가 3의 배수가 아니려면 1, 5, 7 중에 한 뽑는 거니까 세 가지일 거고. 짝수는 2, 4, 6, 8 중에서 6만 3의 배수니까 6을 제외한 나머지 거 뽑으면 되는 거죠. 몇이면? 얘를 곱한 값이 6건이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하시면 홀짝짝을 뽑으면서 3의 배수가 되는 조건이 될 거예요. 됐죠? 그럼 얘네들 더하고 분자를 올리고 얘 분모 취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확률을 풀려면 뭐 많이 어렵진 않아요. 전체 경우수가 얼마야 무조건? 얘잖아. 이것도 나눠야 돼 이렇게. 이것도 나눠. 근데 이게 이 문제는 구시당 전체 경우수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나누고 풀면 돼요. 근데 나는 경우의 수에 집중하기 위해서 분자에 해당하는 사건 A의 경우에서 먼저 풀겠다는 얘기야. 실수정화 자체가 근데 이렇게 쓰는 것도 차라리 다행이고 이렇게 쓰면은 크게 뭐 복잡할 게 없는데 자칫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 9시 3분의 이거에서 또 9시 3분의 이거 막 뺀단 말이야. 이러다가 착각해가지고 얘네들 값이 뭐 다른 걸로 착각한다든지 해버리면은 또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겠죠. 그래서 아예 그냥 경우에서 풀어버리는 거야. 이걸 쓰지를 않습니다. 됐죠? 71번. 71번은 조금 봐야 되는 문제인데 약간 싶었는데 이게 문제가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봉준아 이거 71번 문제 어떻게 풀는지 혹시 기억나니 나 이거? 71번. 이 문제 A2가 B1보다 작을 때도 A1이 B2보다 클 때보다 6건으로 6건으로 봐봐 이게 공집합이 되는 경우 이렇게 괜찮아 됐어 그러니까 이제 보통 결이 이제 좀 좋아졌어요 그럼 나도랑도 비슷하고 이거 풀었니? 수강아? 이게 네 질문이야? 너는? 이게 해설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해설지가 모범 답안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9월 모평이라서 9월 모평은 그러니까 어쨌든 평가원이잖아. 평가원에서 낼 때는 자기네가 해설지를 안 만들어내요. 알아요? 평가원은 해설지를 안 만들어내. 그럼 해설지는 언제 올라오냐면 다른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제 뭐 사설기관에서 뭐 만들어내가지고 EBS도 마찬가지여서 별도로 만들어내는 거라서 이 출제자의 의도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 해설지가 계산이 예쁘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얘네가 지금 하는 건 뭐냐면은 얘들 결국 이거야. 여기서 처음에 두 개를 뽑아낼 거야. 그게 하나는 A1, A2인 거고 또 하나 뽑아낼 거야. 두 번째 뽑아냈을 때 B1, B2가 돼서 네 개가 뽑히는데 범위를 이렇게 정했을 때 교집합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인 거잖아. 교집합이 있을 확률을 구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 그럼 처음에 뽑힌 두 개랑 두 번째 뽑힌 두 개가 어떤 관계가 되어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이걸 푸는 건데 책에서는 기준값을 어떻게 잡았냐면
A12를 잡았어요. 첫 번째 뽑히는 A12의 값이 무엇이냐를 기준으로 잡은 거야. 근데 처음에 뽑히고 너무 많잖아. 이렇게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약간의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풀었냐면 A2 빼기 A1이 이게 같은 값이 나올 수는 없어. 0이 될 수는 없거든? 같은 숫자가 나올 수 없잖아. 중복이 안 되니까. 얘가 1일 때부터 2, 3, 4, 5일 때. 이렇게 케이스로 나눈 거예요. 이해 가니? 그럼 물어볼게. 만약에 A2 빼기 A1이 1이라는 얘기는 얘는 숫자가 뭐 했다는 얘기야? 이웃했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이웃했다는 얘기잖아. 다만 이웃하게 되면 그게 1, 2냐 아니면 뭐 4, 5냐에 따라서 교집합이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이해가? 됐죠? 그럼 이거를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거였었어요. 약간 간단하지도 않지만 되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 붙어있을 때는 B가 얘네들을 포함시켜줘야 돼. B가 얘네들을 포함시켜야지만 뭐가 가능한 거야? 교집합이 생기는 거잖아. 근데 직접 구하면 힘든 게 뭐냐면 A1과 A2가 얘였다면 생길 수가 없는 거야. 교집합이 생길 수가 없다고. 1과 2가 A1, A2가 돼버리면 B는 이 중에서 두 개를 뽑아내는 거기 때문에 범위상으로 교집합이 생길 수가 없다고요. 근데 2하고 3을 뽑았으면 생길 수 있어. 네, 이죠. 처음에 뽑고 다시 넣는 거 아니에요? 다 졌네? 아하. 그럼 좀 낫구나. 아, 그래서 그렇게 했구나. sorry, 나 문제 잘못 봤다. 다시 넣는데요. 그러면 훨씬 더 쉽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도. 그럼 어떻게 되면 넣었어. 아... 그래도 나눠야 돼. 그래도 나눠야 될 거야. 얘가 만약 A1과 A2가 예를 들어볼게. 1, 2를 뽑았다면 너무 귀찮아. 케이스 배가 너무 어렵네. 이거 대단하다. 얘는 책에서는 어떻게 그래? 이 상황을 다 일일이 구했나봐요. 나는 못하겠다. 근데 이 상황을 구하는 것도 직접 구하지 말고 여섯 건을 구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A1과 A2가 만약에 그래도 너무 많다. 아무튼 이거 안 되겠다. 왜 이렇게 풀었지? 이렇게 말고 잠깐만요. 한번 해볼게. 이게 만약에 중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섯 건을 이용하면 이 문제는 좀 간단하게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볼게. 전체 경우의 수는 이게 또 눈치 아파지는 거 같으면은 전체 경우 수 얼마죠? 처음에 A가 뽑을 수 있는 경우 수 얼마야? 62. 그럼 두 번째 B가 뽑을 수 있는 경우 수 얼마야? 62. 맞니? 그럼 15 곱하기 15니까 얼마야? 225가 될 거예요. 이게 전체 경우의 수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면 A하고 B가 공통된 부분이 없는 상황을 이용할 것 같아요. 괜찮니? 그럼 이렇게 보면 안 될까? 어쨌든 처음 뽑히는 숫자의 경우의 수가 잠깐만요. 이거 내가 알려줬던 게 아닌데 그러면 두 개, 네 개 될지 모르겠다.
문제를 내가 두 번 풉시다. 내가 저거를 중복이 되는 건 안 되는 걸 해볼게. 만약에 어쨌든 이렇게 되려면 A1과 A2는 같은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숫자를 배열했을 때 이런 거야. A2가 B1보다 작아야지만 일단 겹치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 이거 이해되니? 이해 안 돼? 그러니까 숫자를 한번 해볼게. A1은 A2보다 작아요. B2는 B1보다 커요. 무조건. 같은 숫자 될 수 없어. 근데 이 둘도 같은 숫자가 될 수 없다면 예를 들었을 때 얘가 1 나오고 3 나오고 얘가 5 나오고 얘가 6 나오고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 상황적으로 A2 값이 B1보다 작으면 공통된 부분 나올 수가 없어요. 대신에 얘네가 같아버리는 순간 중복된 숫자 하나가 생기기 때문에 교집합이 생기는 거겠죠. 요 상황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거꾸로 A1하고 B2를 비교했을 때 A1 값이 더 큰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야. 근데 사실상 요 상황은 같은 상황에, 그러니까 같은 가지수일 것 같아. 전체가 1, 2, 3, 4, 5, 6이라고 했을 때 서로 다른 4개의 숫자가 뽑혀야 되는 거고 그 중에 A1이 제일 작고 얘가 가장 크다, 두 번째로 작은 건데 거꾸로 얘가 가장 크고 얘가 가장 크다는 거는 앞뒤를 반전시켜서 숫자를 배치하시면 아마 같은 것이 될 거긴 한데 뭐 그게 애매하다면 그냥 각각 구해서 더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건 뭐야? 6건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가지수를 구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기준을 누구 잡아야 돼? 이거를 뽑아내는 경우의 수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같은 숫자가 될 수 없잖아. 그러면은 서로 다른 6장 중에서 서로 다른 4장의 카드를 뽑으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이 가지수 몇 개야? 아니죠. 그건 H는 중복이 되는 거고. 이게 등호가 없으니까 서로 다른 숫자야 된다고. 얼마야? 64가 되겠죠. 예를 들어봐. 64라는 건 1, 2, 3, 4, 5 중에서 아무거나 4개 뽑으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럼 그게 만약에 1, 2, 3, 6이었으면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고 얘가 6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렇게 가지수가 정해지는 거겠죠. 그래서 가지수가 얼마야? 64. 64는 62랑 똑같은 거니까 15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요? 얘는 똑같잖아? 똑같이 64잖아. 그럼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이렇게 되겠죠? 이게 전체 경우에 쓴 거고 반대되는 상황에 대한 확률값인 거니까요.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는 약분해볼까? 15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는 6건인 거니까 전체는 1에서 못 빼라는 얘기야? 15분의 2 빼면 15분의 13으로 나오는 것 같아. 괜찮아? 이게 더 쉽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얘네들 다 다른 숫자로 나왔을 때만 그리고 얘네들이 가장 작던지 얘네들이 가장 커야지만 풍립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 됐니? 너 아니냐? 됐죠? 음. 82번. 이거 누구 거였지? 뭐지? 왜 이거지? 뭐가 없는데? 놀이국 가고 싶다. 놀이동산 가고 싶다. 그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에서 구하는 방법이 뭐죠? 절대로 누구는 이웃하면 안 된다. 어떻게 푸는 거죠? 이웃해도 상관없는 거 먼저 배열이죠. 그럼 누구 먼저 배열해야 돼? 사람이 앉을 자리가 5개가 있으면 사람이 앉으면 안 되는 자리를 동그란 X로 보자는 얘기야. 이거 X 5개랑 A, B, C, D, E라고 하는 애들 5명을 배열하자는 얘기인 거잖아. 괜찮아? 그럼 어떻게 풀 거야? 이웃 가능한 거 얘네들 먼저 배열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듬성듬성 그 사이사이에 배열하면 되겠죠. 자, 이거 먼저 배열하는 경우 몇 가지야? 똑같은 거 X 10개를 그냥 던져놓으면 다 줄 세워진 거죠. 바뀌어도 구분이 안 가잖아. 이거 경우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그럼 얘네들 먼저 줄 세웠다면 이제 뭐 할 거야?
A, B, C, D를 서로 다른 자리에 넣을 건데 이 사이사이에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몇 군데가 되는 거야? 11군데. 그 11군데에 얘네들을 어떻게 하면 돼? 아무래도 배열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를 생각하기를 P로 생각해도 좋고 C로 생각해도 좋은데 그냥 나는 공식 쓰듯이 해도 될 것 같아. 어떻게? A야, 너 들어가. 몇 가지? 11가지. B 들어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가지수가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이웃하지 않게 들어가는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것이지요. 됐어? 그럼 전체 경우 수는 뭐야 이제? 그렇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15개를 모두 다 줄 세우는 건데 얘네들은 서로 다른 거고 얘는 다 뭐 한 거야? 서로 같은 거잖아. 맞죠? 그럼 어떻게 줄 세워 얘를? 15팩이야? 전체가 15팩인데 뭐 해줘야 돼? 같은 10개를 어떻게 해줘야 돼? 팩으로 나눠드는 거 아니야? 갑옷은 줄 세우는 거니까. 이게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고. 그럼 약분하면은 결과적으로 15, 14, 13, 12, 11까지 곱하면 되겠죠. 얘가 분모고 얘가 분자로 계산되면 되지 않을까요? 계산값이 맞을 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해결하는 문제. 96. 이거는 딱 하나만 조심하면 돼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은 간단해요. 절대값의 합이 2가 되는 거니까 2, 0, 1, 1, 0, 2. 경우의 수로 구해도 되고 확률로 구해도 되고 난 확률로 안 구하고 경우의 수로 구하기 한 번에 하는 거니까 한 번에 두 개 던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6으로 보시면 되겠고 이걸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면 절대값 A마 3이 2가 되는 건 A가 얼마일 때야? 5이거나 1이면 되겠죠. 두 가지예요. 얘가 0 되는 건 B가 얼마여야 돼? 그럼 경우수 몇 가지? 두 가지. 그럼 얘도 몇 가지? 두 가지. 근데 얘가 되는 상황이 뭐냐면 얘가 4가 되거나 2가 되거나 얘도 4가 되거나 2가 되는 거라서 2 곱하기 2가 돼서 4가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4가지, 3가지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이 뒤에 보면 A, B가 같은 경우는 1, 1, 2, 3, 4, 5에서 몇 가지? 6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조심할 게 뭐냐면 얘와 얘와 중복이 되는 상황을 봐야 되는데 2, 0과 0에서는 중복되는 상황이 안 나와요. 근데 얘네들의 합이 둘 다 1, 1 되는 상황이면 A, B가 모두 같은 4, 4와 2인 건 중복이란 말이야. 그래서 두 가지를 뭐 해줘야 돼? 빼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그런 거 아니야? 끝났죠? 116번. 뭐야? 3점짜리네? A와 B가 모두 짝수여야 된대요. 물어보세요. 직접 구할래? 아니면 6건은 구할래? 어떻게 할래? 6건? 그래. 그러면은, 둘 다 홀홀이 나올 수 있어요? 3개와 4개를 곱했는데 둘 다 홀홀 나올 수 있냐고. 그럼 말이 안 되잖아. 홀수가 나면 곱한 게 다 홀수해야 되잖아. 중간에 2, 4, 6이라는 짝수가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건 불가능하잖아. 맞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말하는 6건은 하나는 홀수고 하나는 짝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이게 3개짜리일 수도 있고 이게 4개짜리가 될 수도 있고요. 반대로 3개짜리가 짝수고 4개짜리가 홀수인 상황도 있을 겁니다. 이것의 가지수를 구해서 확률을 구한 다음에 6건을 이용하는 거야. 전체 확률수 1에서 빼자는 얘기인 겁니다. 그럼 요거의 경우의 수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야?
처음에 3개 뽑는 거잖아. 3개 뽑으면 나머지 4개를 자연스럽게 곱해서 B가 되는 거잖아. 그럼 처음에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얼마야? 73이죠. 그게 전체 경우의 수야. 73은 끝이야. 됐지?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홀수, 짝수가 나오는 거 볼게요. 처음 3개를 뽑았을 때 홀수가 나오려면 1, 3, 5, 7 중에서 몇 개를 뽑아야 돼? 3개를 뽑는 거겠죠. 그럼 얼마야? 43. 끝. 뒤에 건 알아서 남는 거 더 이상 경우의 수 뽑는 게 아니잖아. 그 전체 다를 그냥 곱하라는 얘기인 거잖아. 그러면 얘는 무조건 짝수가 될 거야. 끝났죠. 두 번째, 첫 번째가 짝수가 되는 경우는 3개를 뽑은 짝수가 돼. 짝수가 2, 4, 6, 3개밖에 없잖아. 그럼 33 곱하기 1. 4 더하기 2라면 5가지가 되겠네요. 그쵸? 이거 6건으로 전체에서 빼면 되지 않을까요? 됐어? 끝. 쉬워요. 131. 문제를 읽어보시면 다음과 같아요. 여기서 주사율 던진되나? 하나를 선택하는데 주사율일 걸 아마? 네. 주사율은 1부터 6까지가 나올 거냐? 만약 처음에 뽑은 게 만약에 1이었어. 그럼 1에다가 그리고 바로 양옆에 있는 6과 2에다가 쿠키를 올려놓겠대요. 만약에 두 번째 뽑은 게 3이었으면 3에다가 하나, 여기도 하나, 여기도 하나 이렇게 쿠키를 올려놓겠대요. 이 시행을 몇 번 한대? 총 3번 한대요. 여기까지 괜찮죠? 근데 최종적으로 뭐냐면 모든 그릇에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초콜릿이 들어가게끔 되었으면 좋겠대. 그 확률을 구해달라는 겁니다. 그럼 직접 구하지 말고 6건이 낫지 않을까요? 모든 곳에 다 초콜릿이 들어가는 거니까. 괜찮아? 그럼 이렇게 하자. 고민스러운 건데 6건을 풀 거야. 이 기준값을 어떻게 잡느냐인 건데 시행이 3번이니까 좀 많아. 근데 우리가 특정 번호가 있는 접시에 쿠키가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난 이렇게 하고 싶어. 얘들아, 첫 번째 만약에 뽑은 숫자가 주사위가 1, 2, 3, 4 중에 어떤 게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 근데 그럼 그 첫 번째로 뽑은 접시가 번호가 만약에 1번이라고 한다면 1번과 6번과 2번은 일단 쿠키를 올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 이거와 처음에 뽑은 게 만약에 3이었어. 그래서 여기가 4, 3, 2. 여기다 쿠키가 하나씩 올라가 있고 나머지는 비어있는 상황인 거예요. 일단 3개를 무조건 쿠키를 올려놓고 시작을 하는 거잖아. 이 각각의 상황에서 나머지 접시에 적어도 하나가 쿠키가 들어가지 않을 확률을 구하는 게 같을까 다를까?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간 쿠키가 번호가 1, 6, 2라는 접시에 올라간 거랑 2, 3, 4의 쿠키가 올라간 거랑 번호는 다르지만 상황은 똑같은 거잖아.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나머지 접시에 적어도 하나의 쿠키가 들어가길 바라는 건데 여기에서 나머지 접시에 적어도 하나의 쿠키가 올라가는 거랑 여기서 적어도 하나의 쿠키가 올라가는 거랑 확률값이 어떻게 했냐고요. 같은 거죠. 이해됐어?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상황을 가정하고 풀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뭐 어떻게 하느냐? 1번에 처음에 뽑은 처음에 내가 주사위를 던진 숫자가 1이었다고 가정을 할게. 그러면 이렇게 쿠키가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1번을 맨 위로 못 받게 하듯이 고정을 시킨 다음에 1이 뽑혔어. 뽑힌 숫자를 맨 위로 올리자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풀자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되면 나는 앞으로 시행을 몇 번 하는 거야? 2번만 하면 되는 거잖아. 괜찮아? 그럼 2번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2번을 했을 때 직접 풀 것이냐 6건을 풀 것이냐인데 6건이 더 편할 거예요. 이유는 직접 풀게 되면은 빈 접시가 몇 개인지를 또 조사를 해야 되거든. 빈 접시가 한 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로 해야 되잖아. 아니야? 아니, 어떻게 할까? 직접 할까? 6건을 할까? 그거 선택해줘. 직접 해, 6건으로 해. 6건?
이게 상관이 없는 게 뭐냐면 나 어떻게 할 거냐면 세컨 상황이랑 서드 상황밖에 없어요. 첫 번째 상황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두 번째 시행에서 주사위의 눈이 1이 나왔을 때, 2가 나왔을 때, 3, 4, 5, 6이 나왔을 때 이걸로 문제를 풀 거예요. 오케이? 다시 직접 풀어. 어떻게 풀어? 빨리 직접 해. 6건 빨리 얘기해. 6건? 빨리 뭐래? 6건으로 해? 똑같은데. 자 해볼게. 그럼 6건을 할게요. 자 1이 많이 뽑혔어. 확률적으로 6분의 1인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에 쿠키를 하나씩 더 올리게 되는 거야. 그럼 그 다음번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뭐가 나와야 돼? 6건 풀자며. 6건 풀자며. 만약에 4가 나온다면 여기다가 쿠키를 하나씩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럼 6개가 가득 차는 거죠. 그럼 직접 푼다고 하면은 주사위 눈이 반드시 4가 나와야 되는 거고 6건을 푼다면 4만 안 나오면 되는 거잖아. 만약에 5가 나오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칠해지는 거고 그럼 여기 B잖아. 이해 갔어요? 그래서 6건을 풀자는 얘기야. 그래서 그지? 직접? 빨리 다 똑같아. 빨리 느낀적으로 넌 얘기 주시고 넌 6건이래. 넌 뭘로 할래? 직접 해. 그럼 직접 합니다. 알겠죠? 그럼 세 번째 상황에는 무조건 누가 나와야 돼? 숫자 4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이 확률 값을 구하려면 두 번째 1이 날 확률은 6분의 1인 거고 두 번째 4분의 1 나오는 확률도 6분의 1에서 36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들아 여기 있는 거 다 얼마야? 확률이 다 36분의 1일 거예요. 이건 부지가 않는데. 자 처음에는 이게 나왔고 두 번째 2가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요거 그럼 나머지 얘네가 꽉 채워주면 되는 거죠. 얘네가 채워지려면 어떤 접시를 뽑아야 돼요? 5를 뽑으면 오케이. 4를 뽑아도 오케이. 다른 거 뽑으면 안 되죠. 그럼 무조건 뭐야? 4 또는 5를 뽑아야 되는 거죠. 확률이 얼마겠어? 6분의 2인 2가 되겠죠. 이 앞에 건 똑같은 3분의 2 될 거고. 됐죠? 자, 3을 뽑았어요. 3을 뽑으면 얘도 하고 5만 채우면 되는 거잖아. 5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은 5를 뽑던지 4를 뽑던지 6을 뽑던지 이거 3개 중에 하나 뽑으면 되는 거죠. 확률이 6분의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걸 채우라고요. 근데 3을 뽑을 때랑 아니다. 4를 뽑으면 무조건이요. 4 뽑으면 이미 꽉 찼어요. 그럼 확률이 얼마야? 4 뽑으면은 곱하기 1 하면 되는 거라고. 5 뽑는 거랑 3 뽑는 거랑 같은 거 아니야? 36분의 3일 거고 6 뽑는 거랑 2 뽑는 거랑 같은 거겠죠? 그래서 36분의 2가 되겠죠. 이거 다시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이렇게 보면 직접 푸는 거. 큰 차이가 없다고요. 다 된 거니?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